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EO 테크닉스입니다. 삼성전자 관련 주죠. 예, 삼성전자고 반도체 관련 있는 기업이에요. 저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차트가 이뻐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오늘 기업에 대해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일단 기회가 뭔지, 그 다음에 위협이 뭔지, 이걸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참 좋은 기업이거든요. 기술도 있고, 참 좋은 기업인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과생이라,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문과생으로서 어, 문과생으로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기술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근데 음, 좀 공부를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생각보다 이해하기 쉬운 기술이다.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도 다른 기술 기업들 분석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조금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는 그 문과적 관점에서 관점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일단 차트 좀 볼게요. 어. 자, 일단 이 회사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레이저로 뭔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품들 보시면 저도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죠. 예, 이거를 화학 제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새기는 게 아니고 레이저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에도 들어가는 거 이거 인쇄 기술인 것 같아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 기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매크로 이거는 제가 뭐 찾아봤는데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데 이 그림을 보면서 추측하건데 이 매크로는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동일한 패턴을 가진 어떤 작업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뭐 탑 같은 거 있잖아요. 탑. 동일한 형태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매크로라는 게 이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동일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PCB가 나왔는데 이게 인쇄 기로 회판이라고 해서 기판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뭐 인쇄하는 그런 거겠죠. 예, 이제 그런 기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회사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기술에 특화된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적용 분야가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매크로, 동일한 형태의 어떤 반복된 작업을 요하는 것, 그 다음에 회로 기판, 인쇄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그런 걸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 고객사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 역시 뭐 삼성전자, LG 뭐 이런 회사들이 고객사일 것 같고 회로기판 역시 이제 전기 쪽 관련된 거니까 반도체 전기 관련된 거니까 이제 전자 쪽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레이저 기술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쉽죠. 근데 이걸 알려고 저는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이것저것 다 뒤져봤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이제 읽으면 좀 도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오 테크닉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PCB, 매크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및 장비를
개별 생산하는 레이저 종합 전문 기업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마킹 분야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반도체 위에 글씨 쓰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야. 마킹 분야는 세계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제 이미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커팅이라는 얘기는 자른다는 얘기겠죠. 드릴링은 구멍을 낸다는 얘기겠죠. 아마 이게 드릴링이 그 기술이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한 구멍을 뚫어내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패터닝이 아까 얘기했던 그 매크로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와우,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글루빙. 이거는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제 이제 작은 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웰딩, 용접을 하는 이런 기술들을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산업 전 영역으로 뻗어나가 월드 토탈 레이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도 레이저를 위주로 시장을 산업을 확대해 가겠다. 이제 글로벌 회사로 도약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이제 계속 발전하는 회사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한 분야에서 이제 집중하는 회사, 선택과 집중을 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는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친환경이고 미래지향적 기술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 전통적인 가공 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초미세 정밀 가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 보통은 이제 화학약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기업은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이 회사는 쉽게 설명하면 전자회사,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협력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삼성전자 주가예요. 네, 삼성전자 주가고, 자, 이 회사하고 이제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 강한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오 테크닉스 차트를 볼게요. 강한 상승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여기가 고점이라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보면 이오 테크닉스가 만약에 삼성과 동일한 어떤 성장을 보였다면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쵸? 고점을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회사가 원래 뭐 하는 회사냐를 돌아보면은 이 회사는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어. 삼성전자 주가하고도 관련이 있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협력사니까. 그러나 삼성전자는 우상향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전고점을 넘지도 못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저도 이제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이런 차트가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주 고객사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 거고 장비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납품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뭐 유지보수나 이런 거 하겠지만, 반도체는 설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이제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설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수익으로 계속 이제 주가가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그러니까 장비를 통한 어떤 지속적인 매출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떤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장비를 요구했어. 그러면 그때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납품이 완료가 되면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매출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설비를 추가하거나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뭔가 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매출이 쭉 내려가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뭔가를 할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일단 뭐 산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전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야 돼. 왜? 삼성전자는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상향을 했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왜 오르지 못했을까? 고점을 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원인이 그게 아닐까. 이게 장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아주 큰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그런 제품을 얘네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아마도 이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위해서 만들어 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이 장비를 다른 회사에 파는 게 어렵지 않은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얘기할 거야. 이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한 거니까 기술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다른 회사에 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우리하고만 썼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계약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만약에 이런 계약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 주가는 지금 여기에 머물 게 아니고 날라가야죠. 왜냐하면 고객사가 다양하게 있을 테니까.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 삼성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삼성이 요구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팔 수 없는 뭔가 걸려있지 않고서는 주가가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게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주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뭘 수도 있다. 단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뉴스나 이런 거 검색해도 뭐 장비가 무슨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새로 만들게 되면 뭐 내년도에 얼마의 뭐 매출이 기대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증설의 공장 증설이나 이런 거하고 엮여서 이게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보이는 매출을 성장을 보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일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회사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 매출 성장보다는 어떤 시기적인 그런 걸 좀 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음, 일단 제가 차트로 본 상황은 그렇게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뭐 차트는 매출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트 보시면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트를 보면 여기가 예전 전고점이죠. 예, 예전 전고점. 예, 한 15만원 조금 넘어갔던 것 같아요. 16만원은 안 되는 것 같고, 예, 15만원대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매출이 좀 끝나가는,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매출을 보이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예, 그러다가 자 이렇게 쭉 빠지죠. 쭉 빠지면서 저점인 5만원, 네, 5만원 체크하고 다시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강한 하락. 여기서 이제 코로나 하락이거든요. 이때 맞죠? 2020년 초반이니까 이렇게 5만원 다시 뭐 꼬리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5만원을 뚫렸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뭐 이거는 뭐 삼성전자 상승이나 뭐 다른 기타 뭐 회사들 상승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올랐으니까 이때는. 그리고 나서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상승. 그리고 아쉽게도 11만 9천원, 이게 11만 9천원이거든요. 11만 9천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뭐 이거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약간 좀 거래처를 좀 다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많은 고객사들을 하게 뭐 장비를 팔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장비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비 관련된 뭐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장비 외에 어떤 다른 뭐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각에 지금 노란색 박스권 하단에 있거든요. 여기서 노란색 박스권 하단에 있고 얘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노란색 박스권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예상되는 고점이 10만 8천원 넘어갈 것 같아요. 이대로 올라간다면 그건 넘어갈 것 같고, 앞에서 얘기했던 11만 9천원,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강한 고점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하실 분은 여기서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박스권을 타고 올라갔을 때 마지막 고점으로 보이는 곳은 이렇게 올라가면 14만 원이에요. 14만 원이 노란색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14만 원에서 이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저도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그 일회성 장비 판매로 인한 매출 증가로 인한 주식의 상승과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나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주식이 맞다면 제가 볼 때는 14만 원에서 좀 웬만하면 이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더라도, 예, 그게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일단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11만 9천 원에서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시더라도 여기서 조금 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 좀 하고 뭐 2분의 1이든 3분의 2든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4만 원에서 여기서 남아 있는 거 이익 실현, 요렇게 계획을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잡아 드리면 밑에 저점이 9만 원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9만 원 여기까지 뚝 떨어졌다가 여기 꼬리 달고 올라간 거 보이시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뭐냐, 여긴 좀 너무 내려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1차 저점은 9만 원, 그리고 2차 저점은 7만 2천 원, 이렇게 추가 매수. 네, 9만 원하고 7만 2천 원, 요 정도에서 추가 매수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정말 저가 매수할 거야.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마지막 저점은 제가 보기에는 5만 원이 마지막 저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올 수는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저점이죠.
5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저점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다 오면은 뭐 매수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차트는 정리하자면 일단은 14만 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봐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 회사가 이제 사업을 이제 좀 다각화하고 거래처를 좀 다양한 거래처를 가지고 가게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으로는 14만 원이 마지막 고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1만 9천 원에서 일부 이익 실현, 그 다음에 14만 원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더라도 14만 원에서 이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 두 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할 가격은 9만 원과 7만 2천 원 여기서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저점 두 개 기억하시고 정말 나는 정말 제일 쌀 때 아니면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5만 원 정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마지막 저점인 것 같아요. 예. 그 마지막 저점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막 댓글 달려 뭐라고 달리냐면 야 너 5만 원까지 간다고? 5만 원까지 간다고 이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약한 거죠. 약한 거지만 갈 수도 있는 정말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오면은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 괜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고점을 두 개를 제가 잡아드렸지만 11만 9천 원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점이고 그 다음에 14만은 가능성이 11만 9천 원보다 좀 낮은 고점인 거고 제가 14만 원이 아마 마지막 고점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차트는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에다 투자할 건지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지.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14만 원 못 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또 댓글에 달려. 야 14만 원 넘었거든?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높은 저점은 9만 원 그 다음에 가능성이 9만 원보단 좀 낮지만 그럴 수도 있는 가격은 7만 2천 원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추가하면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아주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저점은 5만 원 그리고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 또 5만 원 뚫리면 야 너 5만 원이 마지막이라며 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차트는 뭐냐면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 차트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여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 가지고 이제 사기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건 없고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배팅을 할 거냐,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우리의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 무식하게 진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접근하겠죠. 이 주식은 14만 원까지는 갑니다. 보통 이 유튜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14만 원까지는 갑니다. 14만 원에서 이익 실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9만 원에서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식을 제가 주식 정보를 주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러우면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고 돈이라는 거는 곧 어떻게 보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생명이라고. 그런 누군가의 소중한 돈, 누군가의 생명과 같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서 만약에 손해를 줬어. 그건 내 돈을 잃는 것보다는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뭐 분석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최대한 사람들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자. 최대한 싸게 살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게 제 주의지. 뭐 유튜브 하면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런 단언적인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격에 맞지도 않고, 어쨌든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렇게 투자해요. 저도 가능성을 보면서 야 이거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아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몇 프로고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몇 프로야. 응.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렇다면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내가 투자하고 내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매도하고 저는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해도 얘랑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해요. 응. 왜냐하면 최대한 나의 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나의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최대한 안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뭐 그동안에 잘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혹시나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막 댓글 달려 야 넘어갔잖아 그리고 막 하루 넘어갔는데 그거 넘어갔대 아 나 진짜 미치겠어요 아 다음날 돌아오잖아 예. 아 뚫렸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주식이라는 게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나 투자 방식이 또 달라지는 거고, 그걸 갖다 뭐, 제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스타일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음, 제가 생각이 뭐냐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제대로 배우신 분은 이제, 제가 분석한 거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어. 왜냐면 저는 이걸 주식을 제 개인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학습한 게 아니고 저는 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차트나 뭐 투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생긴 거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그렇게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오 테크닉스 제품에 대한 설명 제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문과생답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왜 정고점을 넘지 못했을까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회사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고점 제가 2개 잡아드렸고요. 고점 2개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저점 2개 그리고 마지막 저점 1개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적어드린 어, 이 가격들을 가지고 본인만의 전략을 짜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본인만의 전략을 짜서 나는 이렇게 대응할 거야. 위로 갈 경우 이렇게, 밑으로 갈 경우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전략을 짜보시고 정말 멋있는 투자를 하세요. 그냥 마음 내킨 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거면 제가 진짜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카지노가 나아요. 그렇게 주식 투자할 거면 카지노가 낫다니까. 카지노 뭐 거의 1, 2분에 한 번씩 이제 홀짝이잖아요, 홀짝. 홀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카지노가 훨씬 승률도 좋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 투자 하시는 거면 좀 제 생각에 좀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나름의 전략,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오 테크닉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1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응원 댓글 그리고 제 채널 밑에 보면 메일 주소가 있어요. 메일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 뭐 개인적으로 뭐 부탁하고 싶은 내용, 물어보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립니다. 네.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